돈을 왜 벌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돈을 왜 벌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뭘 묻느냐는 그걸 뭘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계는 묻는 만큼만 답을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묻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이제 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인생 질문 사전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쓰신 책들이 엄청 많으세요. 저는 대부분 이제 서적들이 대중 서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는 서적들이기 때문에 대박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서점에 앞에 깔린 적도 별로 없고요. 다 비밀스럽게 사거나 팔리거나 이런 정도의 책들인데 요즘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만들어 놓는 책들이 앞에 이제 보이시는 이 인생 질문사전, 이거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원래 이거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좀 자기에 대해서 질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찰, 성찰, 통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잘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잔잔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비치는 상이 제대로 비치죠. 예를 들어서 막 우리 호수 가면 바람이 막 하는 날은 어때요? 그 바람결에 따르는 물결이 있으니까 비치는 상들이 물결처럼 움직이죠. 그런데 그 잔잔한데 그럼 비치는 상도 제대로 비치죠. 그러면 내 마음이 들쑥날쑥하면은 이 보여지는 상들을 내가 왜곡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잔잔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또 회복 탄력성을 갖는데 출발점, 시작이다라는 것들이죠.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저는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몸 움직이기. 몸을 움직이라. 몸을 움직여라. 네, 소식다독. 그리고 적게 먹어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게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몸의 장기들이 에너지가 좀 쉴 수 있습니다. 많이 먹이 소화하느라고 더부룩해. 그리고 이게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적게 먹고 그다음에 다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내 몸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생각의 안정성을 찾기가 좀 굉장히 좋아집니다. 먹는 것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복팔분. 그렇죠. 네네. 라고 해서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에서 이걸 보고서 음식을 다스리고 자기가 자제를 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배가 부르면은 생각하는 게 귀찮아져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몸이 둔해지고 배가 부르면 등 따시고 자고 싶죠. 네, 그렇죠. 그러다면은 이제 생각의 기능이 생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줄어들고, 말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판단 능력이거든요. 이 판단력이 이제 상당히 이제 떨어지죠. 왜냐? 안에 호르몬 자체가 포만감 때문에 생각의 기능을 좀 줄여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안에 소화를 시키느라고 몸 안에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 되면 몸의 전반적인 어떤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나서 쇼핑을 하면 덜 사게 되고, 배고프고 그렇죠. 나서 쇼핑하면 많이 사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지라는 이 이야기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뭐 게으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그 정도의 삶에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좀 많이 갖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면은 등 따시고 배부른 순간에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배고프게 살아요? 아니요, 그럴 건 없죠. 춥고 배고프면 또 구체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과하게. 적당한 수준의 어떤 긴장감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죠. 적당한 수준의 긴장감. 그러게 마음의 평화까지 또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도 가끔씩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가서 걸어라.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라. 그리고 오늘 본인이 뭘 먹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 먹은 음식 때문에 호르몬 조절 때문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내가 먹은 음식이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밀가루 음식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네. 이 부분도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온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너무 해주셔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이것 또한 저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저 그냥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하니까 500만 원 정도만 갖고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30일로 나눴을 때 한 달에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를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작은 성공을 이루시고 큰 매출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네, 아주 작은 질문. 이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돈에 관해서는 결국은 과정도 과정이면 결과잖아요. 그죠? 맞아요. 결국 네가 장사를 잘한다는 거는 수익률이 높으냐에 관한 이야기거든. 그럼 수익률이 높으려면 수익률이 높은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수익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누구 뭘 하니까 괜찮을 거야. 누가 뭘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두면 이자로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뭐 일이 취미인 사람은 해도 되겠죠. 굳이 돈을 번다면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끔씩 은퇴 공무원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떡볶이집 차리고 싶어요 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이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떡볶이집을 근사하게 차려가지고 한 달에 그래서 얼마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수익이 정말로 은행 이자보다 못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직원들을 더 가면서 속 썩으면서 왜 시간을 그렇게 들이시는지 차라리 1억을 배당을 주는 곳이나 이자를 주는 곳에 들어간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수익과 다른 사람의 직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돈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네 생각이 어떠냐라는 것들의 교육을 경험해 본 게 사실 많지 않은 민족이에요. 맞아요. 예전에도 공자활, 맹자활 할 때도 공자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그냥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도 질문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철학이 발달이 됐다가 신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철학이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더 이상 인간의 생각이 필요 없다. 라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를 철학 부재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워요. 예. 철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거든요. 내 관점이고. 근데 우리는 유교가 아닌 국가에서 공자가 아닌 나라에서 공자 이야기로 살아왔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이데올로기로 또 살아왔었고, 그래서 한 번도 네 생각이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회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 질문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질문을 또 하면 낯선다고 이야기하죠. 나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강의 갔을 때 좀 기분 나쁜 그 수강생이 있으면 질문을 해요. 이건 농담입니다. 그리고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떡볶이 맛 물어볼 때. 떡볶이를 주문을 하면 오늘은 그러면 매운맛 죠? 순한맛 죠? 보통으로 줄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택을 학생들이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2단계요. 중간은요.
우리는 중간에 익숙하죠. 네. 네. 자기 분명 매운 거 못 먹는데 순한 맛이라고 말 못하고요. 더 맵게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보통 맛 무난하게. 무난하게 주세요. 그냥 보통. 보통 이런 거, 중간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문화적 충격을 받는 게 맥도날드 갔을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게. 우리는 그냥 주잖아요, 그냥 네. 패키지로. 그냥 주는데, 거기는 계속 물어봐. 뭐, 그 양배추를 굵게 할 것인지, 가늘게 할 것인지.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들어왔었죠. 그 이후에. 문화적 충격을 줬죠. 맞아요. 쭉 줄 서가지고 이거저거 고르라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러니까, 예, 그러면은 표준으로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도 적응하려고, 빵은 이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룡 마요네즈 해주시고, 예, 올리브유 해주시고, 이렇게. 어머, 세련되셨다. 굉장히 뿌듯해요. 나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인데,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그냥 빨리 시켜. 대충. 그러게요. 저도 아직도 시켜요. 예. 혹시 그 식당 가면은 누가 다 짜장면 그런데 짬뽕, 별나기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아우, 멋진 말이네요.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별력이 언제 생기느냐? 내 마음이 호수같이 잔잔할 때. 잔잔한 호수일 때. 강 같은 평화. 오늘 배경음악은 이걸로. 내가 노래를 알면 부를 것 같아.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가사를 몰라가지고. 네, 나중에 배경을 한번 깔아주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을 한번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아까 전에 집필하신 책, 집필하신 이 책에 인생 질문 사전이라고 있는데요. 이 인생 질문 사전 중에 중요한 게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 돌봄, 가족, 그리고 경제 관련된 거, 대인관계, 그리고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생 질문 사색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관찰, 그리고 성찰, 그리고 통찰이 있더라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을 알아차림까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드를 몇 가지를 한번 꺼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지금 이제 집단 내 역할이라는 걸 이제 뽑으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대표님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단에서 뭐 지금 이제 이 톡방도 운영하시고 그 집단 내에서 나에게 필요한 질문이 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나한테 좀 꼭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타로카드 피듯이. 네. 그냥. 무작위로 뽑을 거 아니면 내가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와닿는, 예. 읽어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해서 랜덤하게 한번 뽑아볼까? 이거를 나에게 연기를 한번 시켜볼까요? 네네. 예. 제가 이것을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3장을 뽑겠습니다. 야, 3장을 이걸 뽑아도 이야기하다 보면 30분 나올 것 같아요. 30분 아니라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빈칸입니다. 네, 빈칸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다른 걸 하나 골라도 되고 제가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이렇게 그거 뽑았습니까? 예. 첫 번째 제가 뽑은 거는요. 성별이 다름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내가 성별이 달라서 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집단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집단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요, 저는 크게 없어요.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저 있어요. 그래. 왜냐면 전 남자들인데 가면 굉장히 불편해서 잘 못 가요. 어떤 분들은 나 여자들인데 가면 불편해서 좀 못 가요. 그러면은 이분은
내가 그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집단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아, 가끔씩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여학생들 오면 말을 못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는 또 남자 손님은 부담스러워서 하는. 네, 맞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직장이 있는 동네가 대부분 40대 이상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20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연관이 있군요. 그렇죠. 상당히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 기회를 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의도적인 게 굉장히 난 남자들 안 만나는 장사하고 싶어. 난 여자들 안 만나는 장사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젠더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선입견 등이 있는데 뭐 이럴 수는 있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그것 때문에 못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건 의외였네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 질문을 예전에 창업하는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했더니만 상당수가 저 진짜 여자들 오면 좀 부담스러운데 걱정을 하기는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대 앞에 점을 차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대 앞에 떡볶이집 차리는데 네. 20대 여성분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업종이 아니라 위치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것이 진짜 좋은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뭔가 내가 다른 고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네요. 예. 이렇게 해갖고선 집단 관련돼 있는 질문을 뽑는 거군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집단, 지역사회나 학교, 이렇게 종교나 직업, 기타 모임 등에 많이 소속되어서 활동하기를 원하나요? 네, 이런 질문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신을 가기를 알리려면 이런 데 소속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아니요.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나는 내 장사만 하고 싶어요. 오는 소리만 하고 싶어요. 요즘은 다 관계 속에 뭐가 비즈니스가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도 닦듯이 장사하시고 있다는 분들. 난 맛으로 승부를 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떡볶이가 맛있으면 손님이 알아서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도 닦는 분이 지나가시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을 닫고 혼자서 쓸고 닦고 조리하면 뭐하냐. 사람이 안 오는데. 그래서 밖으로 냄새라도 풍기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야지 이 가게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가게에 커튼을 막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이거 왜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 안에 쳐다보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창피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엄지에서 양지를 추구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열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지랖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열었어요. 그러게요. 그게 좋은 방법이란 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들을 기가 있으니까 또 들었겠죠. 뭐 저도 이제 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또 창업을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 이거 재밌네요. 네. 다른 카드도 한번 뽑아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 나들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나들봄은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다음에 또 자기가 자기 개발 관련된 세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을 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중요한 질문을 뭔가 찾아보라고 제가. 10년 후에 나에게 필요한 질문. 나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에는 이제 미래 영역이 있거든요. 미래 영역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쪽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 미래의 노후를 위한 자기 개발을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이제 또 미래의 직업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기 개발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좋네요. 나의 묘비에 무슨 글을 남기고 싶은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랜덤하게 뽑을 수도 있지만 이거 내가 좀 생각해 볼 질문이야. 생각해 볼 질문. 우리가 너는 그거는
네가 지금 거기 어디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너 그날 너 다른 일정 있지 않아? 아, 맞아. 그거 생각을 못했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들에 관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질문이 일종의 뭐라 그런가 하면은 주의 전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나 그 직장 안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럼 그 직장을 안 한다면은 지금 네가 1년 후에는 어떤 데 가고 싶어? 아, 그까지 생각 안 했어. 그럼 1년 뒤에 네가 직급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지내고 싶어? 그럼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입장은 당장 간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현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게 현재 위치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시간이 펼쳐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으로 길을 묻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럼 질문이라는 거는 구체적이면서도 내 의도가 담긴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의도가 담기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나 돌봄이라는 이 카드는 자신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 카드네요. 일종의 입체적으로 자기의 관심을 갖는 방법. 그것도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시제별로 이런 그렇죠. 이게 질문이 나의 묘비에 무슨 글을 남기고 싶은가요?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당신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라는 거를 남기고 싶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렇지, 지금 그렇게 막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고, 저는 제 모비명에는 가족과 잘 붙고 잘 살다 간다. 잘 놀다 간다. 네, 가족과. 네. 내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가족 안에 나도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가족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건 어때요? 최대한 당신의 행복을 만들어 드렸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당신의 행복을 만들어 드리는 사람, 우리 오늘 최대현 박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도 행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복이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자가 되실 때 돈도 같이 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앞으로 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 때로는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해주실 수 있는 말 혹시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네. 적게 묻고 많이 움직이기. 네. 일할 때 움직이는 건 노동이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한다. 예, 운동인데 막 뭐 엄청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바깥에 나가 걷기, 산책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하루 혼자서 10분이라도. 거기서 핸드폰을 끄고 혼자 머물러 보는 시간. 뭐 거기에는 뭐 막 좋게 생각해야지, 뭐 긍정적 이런 거 다 없이 무심히 그냥. 저는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의 호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보면 물은 모든 게 당기잖아요. 네. 이 물도 이 모양도 당기고 저 모양 당기듯이 내 마음을 호수처럼 평범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당기는데, 그것을 어떤 판단 없이 바라다 보는 경험들을 저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생각과 마음, 감정을 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잠깐 꺼놓고 자기의 마음도 잠깐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부하 시키지 말고 그것을 해야만 나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부터 생각들이나 내 감정이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뭐 마음 챙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내 마음의 고유를 내가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선택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 예를 이런 것들이죠. 내 손 안에 호빵이 하나 있어요. 호빵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실래요? 호빵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참기름을 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손이 막 차가워요. 그럼 어떤 기름을 풀어야 될까요? 뜨거운 김. 우리는 찬김을 낼 수도 있고 따뜻한 김을 낼 수도 있어요. 나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손 안에 호빵이 있는지 아니면은 차가운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찬 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따뜻한 김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잔잔함을 좀 유지하도록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걷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호흡하기, 호흡하기. 숨쉬기. 몰아서 쉬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이게 걸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데 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으냐? 천천히 걷기. 천천히 걷기. 시간을 정하고 걷는 거지 거리를 정하고 걷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시간을 정하고 그냥 10분을 걸어도 50m만 가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막 몇 분 걸어야 되겠다 막 아니 우리는 시간 걸으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해. 참 다른 생각을 하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목표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두고 오늘 10분만 걸어야지 그러면 10m만 걸어도 돼요. 맞아요. 예.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막 하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보는 것들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기회가 되면은 뭐 장사를 하는데 이런 손님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알바 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될 질문이 있다면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나와서 그런 질문에 즉석 정문적답 제가 어떤 유명한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장님들은 객관적으로 누군가 말을 해주는 멘토가 필요한 순간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다음에는 거를. 사장님 특집으로 하셔서 고민에 있는 사장님들과 한번 라이브로. 그렇죠. 고민 있는 사장님 오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EBS 달라졌어의 상담 패널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EBS 행복한 라디오 교육 세상이라고 해서 그 문지혜 아나운서하고 이런 상담 코너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인터넷 제 이름 검색하면은 그 당시 찍은 영상들이 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 대표님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원체 에너지가 좋으시니까. 아유,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뭐 매번 올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꼭 초대해 주신다면은 뭐 상시로 한 번씩은 제가 이 코너를 제가 네네. 운영을 할게요. 고민 있는 사장님 모이세요라는 그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네네.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상 손님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대표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 좋아요. 저도 뭔가 그 이타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하고 싶고 이것은 왜냐하면 도 대표는 에너지가 참 좋으세요. 이 이야기 하고 싶으면은 나보고 하루 소리 안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참 기운이 좋으신 분이세요. 마음 공부의 전담으로 네. 우리 최대한 교수님을 모시고 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때로 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구심이 드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하루에 한 번만 just do it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한 번 더 나가서 10분이라도 걸어보고 더 크게 하고 숨을 들여서 다시 살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메론맛 부자 스토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just do i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